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클립 12편은 목민심서 편입니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57세 때 19년간 광진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쓴 책으로 2018년에 저술된 지 2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우표도 발행이 됐었어요. 2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사와 공직자가 마음에 새기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총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부임 6조, 12장은 해관 6조로 목민관이 부임해서 퇴임할 때까지 어떠해야 하는가를 덕목과 자세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수행 지침들을 자세히 적은 책입니다. 목민심서의 가르침 첫 번째는요, 목민의 중요성입니다. 목민이란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이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성찰하고 그를 기반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한 인간이 성숙한 인간, 제 몫을 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일입니다. 목민심서는 관의 부름을 받은 수령이나 관리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는 하지만 책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결국에는 목민관이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스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목민관이란 스승입니다. 이 말은 목민관이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스승들이 목민관처럼 자신들의 그런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그 기대와 가치를 실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년 전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거였지만 지금은 엄연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받는 국민들이죠. 자신만의 가치와 인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어린 씨앗들,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 것인가, 이것이 지금 목민관으로서 사는 우리들의 고민이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목민심서의 가르침 두 번째는요,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인자함의 강조입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애민사상이다. 애민정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국사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목민심서를 읽기 전에는 그냥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정도로 피상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민심서를 읽어보니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백성을 사랑함이 아니고 인간을 사랑함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는 인자함, 인간을 사랑함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비록 그 시대가 신분사회였고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 존중에 대한 그런 천부적인 감각을 정약용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700년대, 1800년대라면은 서양에서 근대화가 한창 꽃피고 인권에 대한 사상 또 국가 간 이런 것들이 피어날 때 우리나라에서는 정약용이라는 열린 깨인 지식인이 근대화를 조금씩 이끌어 나갔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민심서를 보면요, 목민관, 스승 그리고 공직자들이 사람들을 이끄는 데 필요한 권위, 카리스마는요, 바로 사람을, 인간을 이해하고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인자함에서 나옵니다. 목민심서의 가르침 네 번째는요, 솔선수범의 중요성입니다.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거는 원래 다들 알고 계시죠. 솔선수범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그것이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보고 배우게 하는 모델링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권위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솔선수범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르침에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위는 권력과 다르게 자발성과 존경심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솔선수범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권위를 부여해주는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이 아닐까 합니다. 목민심서의 가르침 네 번째는요, 어린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아동 중심 사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근대, 현대를 지나오면서 서양의 그런 아동 중심 사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정약용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거두어 길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떠도는 아이들을 노비로 삼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아들을 거두어 노비로 삼는다는 것이 노동력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를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부모처럼 길러낸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목민심서에는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내 아이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민심서가 주는 가르침 다섯 번째는요,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목민심서에는 필요할 때 백성들의 삶에 관이 개입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궁, 도움이 필요한 네 사람, 호랍이, 과부, 고아, 그리고 자식 없는 노인처럼 혼자 살기 힘든 사람들은 관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관연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도 관에서 그 성혼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질병 환자처럼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관에서 살 길을 마련해주고 의지할 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노동력을 쓸 수 없으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군주와 토지에 속한 노동력으로 생각을 했던 시대라고 하더라도 본연의 인간 사랑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주 진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틀러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나치 때에는 환자들 또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노동력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사람들로 취급을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살해했다거나 그런 역사적인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갈수록 발전했다, 또는 동양보다 서양이 조금 더 서상적으로 발전이 빨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죠.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는 히틀러의 시대보다 100년이나 전이었지만 훨씬 더 고귀한 인간 존엄을 실천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자면 그 시대의 성숙함은 어떤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성의 삶에 관이 적절하게 개입해서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의 복지국가 관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가와 개인의 역할을 조금 분리해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인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의 가르침 여섯 번째는요, 바로 존중과 신뢰의 힘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그 사회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죄수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혐오와 원망의 대상이 되죠. 그런 점에서 낮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민심서에서는요, 죄수들마저도 명절 때는 집에 가서 쉬게 하라, 그렇게 신뢰함을 보이면 그것이 고마워서라도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자식이 없는 죄수는 부부 간의 시간을 갖도록 해서 온정을 베풀라,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재수들에게까지도 이런 인간적인 신뢰와 존중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 존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 7번째는요, 바로 유종의 미입니다. 목민심서에는 부임할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공직자의 자세와 덕목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12장 해관6조에는 한 목민관이 퇴임할 때 백성들이 그를 기억하고 따르는 것은 그가 그동안 베풀었던 선정과 덕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음 해에 어떤 아이들을 만나고 무엇을 겪더라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큰 위안이자 힘이 되는데요. 그렇게 좋은 선생으로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목민심서에서 말했듯이 평소에 선정과 덕을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뒷모습은 아이들에게 보여준 선생님의 사랑과 덕이 한 겹 한 겹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 목민심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교사와 공직자에게 주는 가르침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목민심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공직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목민심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사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